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장마가 시작되어 며칠 밤낮으로 빗줄기가 억세게 퍼붓던 늦여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잿빛 물안개에 휩싸이고 산천 초목은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에 고개를 숙인 채 신음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날 밤 인적이 드문 외딴 고갯마루 홀로 불을 밝히고 있던 주막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빗소리만이 천지를 뒤덮던 깊은 밤, 갑자기 주막 안에서 여인의 날카롭고도 처절한 비명소리가 짧게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이내 하늘을 찢을 듯 내리치는 천둥소리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그 절박한 외침을 듣지 못한 채 밤의 장막 속으로 새우러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막은 다시 깊은 침묵과 어둠 속에 잠겼고 밤새도록 비바람만이 그 위를 울부짖듯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고 뜨거운 햇살이 밤새 내린 비로 촉촉이 젖은 땅 위를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고갯마루 주막집 마당 풍경만은 밤의 악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미처 씻겨 내려가지 못한 핏자국이 검붉게 얼룩져 있었고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이자 억척스러운 여장부였던 주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목에는 깊숙이 찔린 치명적인 상처가 선명했고 하얀 소복은 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누군가 격렬하게 다툰 흔적으로 온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서진 술상이며 흩어진 그릇 조각들, 그리고 벽에 뿌려진 핏자국까지. 간밤에 이곳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살육이 벌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무슨 원한으로 이정 많던 주모를 이토록 무참하게 살해했단 말인가.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하루아침에 공포와 흉흉한 억측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양에서 내려와 남쪽으로 향하던 젊은 나그네 하나가 마침 그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도훈, 나이는 27. 남루하지만 단정한 유생 차림에 삿갓을 깊이 눌러 쓴 그의 행색은 여느 떠돌이 선비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한번 마주치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예리한 눈. 그것은 바로 그가 지닌 비범한 능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백도훈은 사람의 얼굴 골격과 기색, 눈빛과 음성만으로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 숨겨진 성정까지 읽어내는 신통한 관상술을 지닌 젊은 관상가였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곧장 사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관에서 포졸들이 다녀간 뒤였지만 주막 안에는 여전히 음습한 살기와 억울한 원혼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백도훈은 예리한 눈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기물의 위치, 핏자국이 튄 방향, 그리고 바닥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까지. 그는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범인이 남긴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때 주막 한쪽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어린 처자를 발견했습니다. 살해된 주모의 외동딸 월매였습니다. 나이 20살 남짓,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넋이 나간 듯 했지만 그 슬픔에 잠긴 눈빛 속에는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 어머니의 원한을 풀고야 말겠다는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매는 백도훈의 범상치 않은 기운과 사건 현장을 살피는 예리한 눈빛을 보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혹 관상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월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도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월매는 그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제 어미는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부디 선비님의 신통한 능력으로 흉악한 살인범을 찾아 제 어미의 맺힌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백도훈의 옷자락을 적시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백도훈은 월매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엿보였고 그녀의 주변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짙은 원한의 기운과 함께 무언가 풀리지 않는 비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소, 아가씨. 그대의 간절함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구려. 미력 하나마 내가 힘을 보태리다. 부디 일어나시오. 백도훈은 월매를 일으켜 세우며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그의 빗속의 눈이 이제 막 어둠 속에 가려진 진실을 향해 번뜩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관아의 최포교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느지막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을에 그렇듯 거들먹거리며 주막 안을 대충 한번 쓱 둘러보고는 다짜고짜 용의자부터 색출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평소 주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강주부였습니다. 강주부는 건장한 체격에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말투가 거칠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지요. 특히 최근에는 주모에게 진 외상값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투는 것을 본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밤 그가 마지막까지 주막에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자 최포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첫 번째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필시 주모와 다투다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렸다.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최포교는 강주부의 멱살을 잡고 윽박질렀습니다. 강주부는 얼굴이 시뻘게 져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험악한 인상과 평소 행실 때문에 누구 하나 선뜻 그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도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모에게 큰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쩔쩔매던 이 서방이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유약하고 소심해 보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음흉한 구석이 있는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 주모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가 사건 이후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고 창백한 안색을 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행적 또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지요. 또 다른 의심의 눈초리는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고 아름다운 과부, 김과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여인은 외지에서 흘러들어와 홀로 살고 있었는데 남다른 미모와 함께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겨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최근 주모와 금전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툰 적이 있었고 사건 당일 밤 그녀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밤중에 몰래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녀가 늦은 밤 주막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강주부, 이서방, 김과부. 이 세 명의 용의자는 각기 다른 이유로 주모에게 원한을 품거나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을 추측하며 수군거렸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진짜 범인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숨어 있는 것일까? 진실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백도훈은 최포교의 섣부른 판단과 마을 사람들의 섣부른 추측을 경계하며 세 명의 용의자를 차례로 만나 그들의 관상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얼굴 생김새를 넘어 그 안에 담긴 기운의 흐름과 숨겨진 심리, 그리고 거짓과 진실의 미세한 경계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최포교가 범인으로 거의 단정하다시피 한 강주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펄펄 뛰었지만 그의 관상에는 짙은 분노와 함께 무언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굳게 담은 입가는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미간에는 깊은 수심의 골이 패어 있었고 코끝은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색이었습니다. 백도훈은 그의 관상에서 살인자의 흉포한 기운보다는 오히려 궁지에 몰린 짐승의 절박함과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는 필시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은 이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백도훈을 보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며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상에는 초조함과 죄책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렸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특히 재물을 상징하는 코 부위는 평소보다 검고 탁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입술은 바짝 마르고 혀를 자주 날름거리는 것이 거짓을 말하려는 자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직접적인 살기를 내뿜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듯한 기색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그 죄에 연루되어 공형에 처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앞선 두 남자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지요. 백도훈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깊은 곳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결이마저 엿보였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마치 맑고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연못과 같아서 그 속을 쉽사리 들여다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꼬리 부근에 나타난 미세한 도화살의 기운과 입가의 냉정한 선은 그녀가 평범한 과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세 용의자의 관상은 저마다 다른 혼란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명확하게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백도훈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욕망과 비밀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 계획적인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백도훈은 세 용의자의 관상을 통해 얻은 단서들을 바탕으로 다시 월매를 찾아가 그들과 그녀의 어머니인 주모와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하고 은밀한 이야기들을 듣고자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 외에 혹시라도 숨겨진 사연이나 감정의 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월매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백도훈의 진심 어린 눈빛과 반드시 범인을 찾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고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주부 아저씨는 겉으로는 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와 다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속정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모녀가 길거리에 앉을 뻔했을 때 남몰래 돈을 빌려주시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신 분이 바로 강주부 아저씨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셨지만 아저씨의 체면을 생각해 내색하지 않으셨지요. 최근에 외상값 문제로 크게 다투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마도 두 분 사이에 어떤 다른 오해가 있었거나 혹은 아저씨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강서방은 겉은 투박해도
속은 비단결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월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 서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서방은 정말 어머니께 늘 쩔쩔매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전 장사를 시작한다며 어머니께 큰 돈을 빌려갔는데 그만 사기를 당해 몽땅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빚톡촉을 받을 때마다 죽을 상을 하고 어머니 앞에서 빌고 또 빌었지요. 어머니께서는 그의 딱한 처지를 봐서 빚 갚는 날을 계속 미뤄주셨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해 어머니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 한들 그 사람이 어머니를 해할 만큼 담력이 큰 위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이 많아 늘 주눅 들어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월매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 과부 마님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으니까요. 다만 어머니와 몇 번인가 돈 문제로 크게 다투시는 것을 멀리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김 과부 마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크게 싸우고 난 후에도 김 과부 마님은 가끔씩 밤늦게 주막을 찾아와 어머니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두 분이 방 안에 단둘이 들어가시면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셨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문 밖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몹시 어둡고 괴로워 보이셨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월매의 증언은 백도훈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각 용의자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사연들과 감정의 골이 있었고 그것들이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김 과부와 주모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사건의 핵심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백도훈은 이제 마을 전체에 드리워진 보이지 않는 관계의 그물을 하나씩 걷어내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백도훈은 월매의 증언을 바탕으로 주막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탐문에 나섰습니다. 그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각 사람의 관상을 살피며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사람들이 무심코 흘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표정 변화, 혹은 불안하게 떨리는 손짓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모의 죽음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추측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는 강주부가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주모와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힘주어 말했고, 어떤 이는 이 서방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주막 주변을 맴도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김 과부가 사건 전날 밤 삿갓을 깊이 눌러쓴 외지에서 온 듯한 낯선 사내와 함께 용소 근처에서 은밀히 만나는 것을 보았는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묘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도훈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며 마치 흩어진 구슬을 꿰듯 사건의 정황을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한적한 상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애증과 숨겨진 욕망, 그리고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비밀들이 마치 촘촘한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주모의 죽음은 어쩌면 이 모든 복잡하고 어두운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특히 사건 당일 밤 주막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알리바이는 서로 조금씩 엇갈렸고 그들의 관상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불안과 초조함의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백도훈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증거 너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어두운 진실의 그림자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상술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처럼 조금씩 진실의 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백도훈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관아의 최포교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으로 범인을 결정해 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 주부를 유력한 용의자로 단정하고 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강 주부, 내 놈이 주모를 죽인 것이 틀림없다는 증인과 증좌가 속속 나오고 있다. 어서 빨리 내 죄를 인정하고 광명을 찾으렸다.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뼈마디가 남아나지 않을 줄 알아라. 최포교는 강주부를 옥에 가두고는 밤낮으로 불러내어 윽박지르고 협박하며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모진 고문을 가할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백도훈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곧장 관아로 달려가 최포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포교날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명확한 증자도 없이 고문부터 가하는 것은 국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강 주부 외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진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부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진범을 밝혀내어 나리 앞에 대령하겠습니다. 최포교는 백도훈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당돌한 말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놈이 뭔데 감히 관아의 수사에 왈가왈부하는 것이냐. 저놈의 험악한 관상만 보아도 천생살인자의 상위건을 내 놈은 관상쟁이라는 놈이 그것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냐. 혹여 내 놈이 저놈과 한패라서 시간을 벌어주려는 수작은 아니렸다. 그는 백도훈을 떠돌이 사기꾼 취급하며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백도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어조로 맞섰습니다. 포교날이 사람의 관상이란 글이 단순하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강 주부의 관상에는 억울함과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을 뿐 잔혹한 살인의 흉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진범이 아니라면 포교나리께서는 지금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이고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큰 죄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옵소서. 때마침 관에 와 있던 월매 또한 눈물로 백도훈의 말에 힘을 보태며 최포교에게 간청했습니다. 포교나리, 제 어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부디 백 선비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주시고 시간을 주십시오. 간청드리옵니다. 최포교는 백도훈의 당당한 태도와 월매의 애절한 호소에 마지못해 혀를 차며 며칠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좋다. 딱 사흘이다. 사흘 안으로 진범을 잡아오지 못하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백도훈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진실을 향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과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포교에게 얻어낸 사흘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백도훈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3명의 용의자를 은밀히 만나 그들의 관상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말이나 행동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얼굴에 미세한 기색의 변화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요동칠 때 그 흔들림은 반드시 얼굴빛이나 혈색 혹은 눈빛의 떨림 같은 기색의 변화로 나타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강주부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눈 밑은 더욱 짙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함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과 고집스러움이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특정 질문에 답할 때마다 미간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콧방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백도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은 이전보다 더욱 초췌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백도훈의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쉴 새 없이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콧잔등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관자놀이 부근의 혈색은 더욱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였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백도훈은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과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로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지으려는 미소는 입꼬리에서 부자연스럽게 경련했고 가끔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도훈이 주모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섬뜩한 빛을 발하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향한 강렬한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백도훈은 이 모든 미세한 기색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예리한 관상술은 이제 그 안개의 가장 얇은 곳,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지점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분명 이 셋 중 하나, 혹은 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물 속에 숨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백도훈이 용의자들의 기색 변화를 통해 진실의 윤곽을 그려나가고 있을 무렵 월매가 다급한 얼굴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이것을 좀 보아주십시오. 월매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주막 뒤편에 딸린 낡고 허름한 광 한 구석, 아무도 잘 들여다보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이 꾸러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그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핏자국이 군데군데 희미하게 묻어있는 낯선 사내의 해진 저고리 한 벌과 값비싸 보이는 비단으로 만든 놀이개 한 쌍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주모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기에 저런 화려한 놀이개를 가질 리 만무했고 사내의 저고리는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도훈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핏자국이 묻은 저고리는 범인의 거실 가능성이 높았고 값비싼 비단 놀이개는 또 다른 관련자, 어쩌면 주모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던 누군가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월매와 함께 초해의 포교에게 달려가 이 새로운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포교나리. 이것은 사건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물입니다. 이 저고리의 주인과 놀이개의 주인을 찾는다면 범인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 포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강주부가 범인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런 해진 옷가지 하나와 놀이가의 따위가 무슨 대수로운 증거가 된다는 말이냐. 필시 강주부놈이 범행 후 숨겨둔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잡놈의 것일 수도 있지. 하지만 백도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새로운 증거물을 가지고 용의자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서
감추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리한 눈은 이미 그 증거물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어렴풋이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백도훈은 최포교에 입회해 새로운 증거물인 핏자국 묻은 저고리와 비단 놀이개를 가지고 3명의 용의자를 차례로 불러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은 그들의 아주 작은 표정 변화 하나, 순간적인 눈빛의 흔들림, 혹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주부에게 핏자국 묻은 저고리를 내밀었습니다. 강주부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오. 나는 결코 이런 옷을 본 적도 없소.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수작이오. 그는 극구 부인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저고리에서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서방 차례였습니다. 그에게 저고리를 보여주자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펄쩍 뛰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그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횡설수설하며 극도의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초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과부에게 값비싼 비단 놀이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놀이개를 보자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지만 이내 놀랍도록 차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희고 가는 손끝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의 불꽃,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세 용의자의 각기 다른, 그러나 하나같이 격렬한 반응. 백도우는 그들의 반응 속에서 진실의 윤곽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핏자국 묻은 저고리는 필시 이 서방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값비싼 비단 놀이개는 김과부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터. 그리고 강주부는 그 모든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깊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백도우는 세 용의자의 반응과 그들의 관상에서 나타난 기운, 그리고 월매의 증언과 새롭게 발견된 증거물들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수많은 점들을 이어 하나의 선으로 만들고 그 선들을 모아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이 서방의 관상에 짙게 나타났던 탐욕과 죄책감의 기운, 그리고 핏자국 묻은 저고리를 보았을 때 보인 극도의 공포 반응은 그가 사건에 매우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주모의 돈을 노리고 직접 범행을 저질렀거나 혹은 누군가의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챙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관상에 나타난 재물로 인한 구설수의 기운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김 과부의 관상에 서려 있던 비밀스러운 슬픔과 차가운 결의, 그리고 값비싼 비단 놀이개를 보았을 때의 미세한 떨림과 복잡한 눈빛은 그녀 역시 이 사건의 단순한 방관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이거나 혹은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한 또 다른 가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상에 나타난 애정으로 인한 원한과 결단력의 기운이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강주부의 관상에 나타난 극심한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새로운 증거물 앞에서 보인 과도한 반응은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백도훈의 처음 판단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필시 사건의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차마 입을 다물고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관상에는 비밀을 지키려는 고통과 타인으로 인한 화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수사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도훈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복잡하게 얽힌 조각들을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묶어줄 결정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범인의 완강한 저항을 깨뜨리고 자백을 받아낼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마지막 수를 던질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백도훈의 예리한 눈길이 마을 구석구석을 훑자 고요해 보였던 수면 아래에서 미세한 뒤척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쫓기는 짐승이 숨을 죽이고 숲의 동태를 살피듯 누군가의 초조한 기색이 밤의 장막을 뚫고 백도훈의 감각에 와 닿았습니다. 그의 수사가 어떤 이들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선사하고 있음이 분명했지요. 며칠 밤 월매는 잠결에도 문 밖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정체 모를 그림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 흉흉하게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는 듯 혹은 은밀한 약속이라도 기다리는 듯 주막 담벼락을 맴돌다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곤 한다고 했습니다. 백도훈은 이 소문을 듣고 그것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진실에 다가갈수록 더욱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하거나 혹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자의 불안한 움직임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소와 다른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는가 하면 어떤 이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접촉에도 화들짝 놀라거나 낯선 사람의 방문에 유난히 경계심을 드러내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백도훈에게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주모의 죽음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백도훈은 섣불리 그들을 자극하여 뱀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불안과 초조함이 만들어내는 그들의 실수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움직임, 감추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불안의 그림자야말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수면 아래의 뒤척임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백도훈의 끈질긴 노력과 월매의 진심 어린 호소, 그리고 마을의 감도는 흉흉한 분위기는 마침내 굳게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주막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마을 사람 하나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백도훈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바로 주막 근처에서 작은 옹기점을 운영하던 늙은 최 영감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자신이 본 광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옹기 가마의 불을 살피러 나왔다가 인적이 끊긴 시각에 주막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이 서방과 김 과부가 허둥지둥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옷에는 흙과 함께 검붉은 얼룩 같은 것이 묻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질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주부가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과 심하게 다투는 듯한 모습도
목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 주부는 두 사람에게 고함을 치며 무언가를 따지는 듯 했고 이서방과 김과부는 그에게 애원하듯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 영감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차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서방과 김과부는 공범이었고 그들이 땅에 묻으려 했던 것은 필시범행 도구나 혹은 다른 증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주부는 그들의 범행을 목격했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범행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도훈은 이제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월매와 함께 최포교에게 달려가 최 영감의 증언을 알리고 내일 밤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시간에 모든 관련자들을 주막마당으로 모아 마지막 대질 신문을 열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시간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하늘은 또다시 잔뜩 찌푸리더니 약속이나 한 듯 세찬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밤을 고스란히 재현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지요. 백도훈은 사건 현장이었던 주막마당에 최포교와 월매 그리고 최영감을 비롯한 몇몇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용의자 강주부와 이서방, 김과부를 마당 한가운데 나란히 세웠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하게 마당을 때리는 가운데 백도훈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주막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더 이상 거짓과 은폐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먼저 강주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주부, 그대는 아직도 입을 다물 셈인가? 그대의 관상에는 억울함과 함께 깊은 두려움,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이 서려 있소. 그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며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이요. 강주부는 입술을 깨물며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도훈은 다시 이 서방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이 서방, 그대의 관상에는 탐욕과 비겁함, 그리고 살인의 흉기가 선명하게 어려 있소. 어젯밤 그대가 김과부와 함께 주막 뒤뜰에 묻으려 했던 것은 정녕 무엇이었으며 그대 손에 묻은 피는 누구의 것이었소. 이 서방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절대로 내가 그런 짓을 하며 횡설수설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도훈은 차분하지만 냉정한 시선으로 김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과부, 그대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는 슬픔과 함께 차가운 복수심,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그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은 무엇이며 주모의 죽음과 그대는 정녕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값비싼 비단 놀이개의 주인은 정녕 누구였단 말이오. 김과부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도훈은 숨겨두었던 핏자국 묻은 저고리와 비단 놀이개를 꺼내 그들 앞에 내던지듯 보여주며 최영감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밤의 정황을 하나씩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재구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추리와 관상으로 꿰뚫어 보는 듯한 신문 앞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 앞에서 용의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서방이 가장 먼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주모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짓이 아닙니다. 저 김과부 저 여자가 시킨 일이란 말입니다. 이 서방의 충격적인 자백을 시작으로
김과부와 강주부 역시 차례로 입을 열며 사건의 모든 끔찍한 전말이 빗속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범은 이 서방과 김과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방은 주모에게 진 막대한 도박빚을 갚을 길이 없자 주모의 돈을 훔치기 위해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과부는 이 서방과 은밀한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과거 주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치부를 들키게 되었고 그 일로 주모에게 계속 협박을 당하며 돈을 갈취당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과부는 이 서방의 살인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건 당일 밤 함께 주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쳤던 것입니다. 핏자국 묻은 저고리는 이 서방의 것이었고 값비싼 비단 놀이개는 김과부가 이 서방에게 정표로 주었던 것이었으나 범행 후 황급히 달아나다 주막 뒤뜰에 떨어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강주부는 우연히 그들의 범행 계획을 엿들었으나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큰 잘못 때문에 김과부에게 단단히 약점을 잡혀 있었기에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을 눈감아주고 시신을 숨기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숨기려 했던 것은 바로 이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의 정점에는 관아의 최포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서방과 김과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들의 범행을 강주부의 단독 범행으로 조작하여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던 파렴치한 죄까지 만천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빗속에서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 모인 마을 사람들 모두 할 말을 잃고 경악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자 이 서방과 김과부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관아의 깊은 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처형을 당해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지요. 부패하고 무능했던 최포교 역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의금부로 끌려가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탐욕과 직무유기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강주부는 비록 살인 방조죄를 저질렀으나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친 점, 그리고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했던 정황 등이 참작되어 가벼운 형벌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무고한 주모의 죽음을 외면했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약점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치심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의는 이처럼 때로는 더디지만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악인들이 징벌을 받게 되자 월매는 백도훈의 손을 잡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만약 백도훈이 아니었다면 어머니의 죽음은 영원히 미궁 속에 묻히고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썼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월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도훈을 향한 깊은 연정을 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은인을 넘어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자신과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 그리고 설레는 사랑의 감정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아침 해가 떠오르듯 그녀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마을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자 백도훈은 조용히 짐을 꾸려 다시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명예나 보상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을 도왔다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지요. 그의 관상술은 사람들의 운명을 엿보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운명의 그릇된 흐름을 바로잡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공을 칭송하며 떠나는 것을 만류하고 후한 대접을 하려 했지만 그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답하며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월매는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그를 떠나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은 강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백도훈이 마을 어귀를 막 벗어나려 할 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월매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백도훈의 앞을 막아섰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월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연한 눈빛으로 백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이제 이 마을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주막은 정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선비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터 제가 선비님 곁에서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조수로 받아주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겪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강인하고 총명한 여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백도훈을 향한 진심 어린 연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백도훈은 월매의 당찬 모습과 자신을 향한 순수하고도 깊은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월매 아씨. 그대의 용기와 진심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구려. 나와 함께 갑시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서로 의지하며 함께 간다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요. 두 사람은 비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나란히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떠났습니다. 백도훈의 예리한 눈은 앞으로 마주치게 될 또 다른 세상에 숨겨진 진실들을 향해 빛나고 있었고 월매의 얼굴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야담은 이렇게 관상으로 흉악한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에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인연까지 맺게 된 젊은 관상가의 이야기로 행복하게 마무리됩니다. 그의 눈은 빛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실을 꿰뚫었고 그 진실은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꽃피우는 귀한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허허, 참으로 통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백도훈처럼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